저는 코소보의 수도 프리슈티나에 있어요. 코소보, 뭐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익숙한 나라가 아니죠. 응? 근데 지금 어느 분의 동상 앞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 동상 속 인물이 이브라임 루고바. 그래서 이 이름에서 이 무슬림 그 느낌이 확 나네요. 응?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무슬림들은 이브라임으로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아마 무슨 이 코소보 독립에 기여했던 분일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짐작해요. Probably. Exactly는 아니에요. Probably. 그래서 여기가 프리스티나에서 센터인데요. 여기도 뭐 고색 창연한 그런 구도심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또 어느 분 또 동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분은 제가 좀 알아요. 왜냐하면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에서 봤었거든요. 거기 티라나에서 가장 센터는 스칸데르베그 광장이라고 하거든요. 이분 이름을 본딴 광장이 있을 정도로 거기 아주 그냥 유명한 인물인데, 근데 이 스칸데르베그라는 인물이 똑같이 여기 코소보에도 있네요. 그 동상 모습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치는 알바니아의 수도 거기 티라나에 있는 동상이 더 좋은 위치에 있네요. 여기는 조금 센터라고 하지만 조금 외진. 그래서 참 말탄 칼을 든 이 스칸데르베그라는 이런 인물의 동상이에요. 1405년에 나서 1468년에 사망한. 그래서 원래 이 위의 이름이 본명이고 스칸데르베그라고 하는 SKENDERBEU 이 이름은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사람들이 이 인물한테 지어준 이름이라고 하네요. 하도 적이지만 하도 용감하게 잘 싸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특별하게 붙여준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본명보다는 그냥 스칸데르베그라고 이렇게 더 많이 불리죠. 그래서 적군이 붙여준 인물로 더 많이 알려진 공교롭게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 스칸데르베그 이 가문의 문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독수리인데 투헤드 이글이잖아요. 머리가 두 개잖아요. 쌍두 독수리죠. 그래서 이게 여기 여기 좀 시끄러워서 좀 떠나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저분이 알바니아 또 이 코소보 여기는 거의 같은 민족이거든요. 주로 알바니아계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이죠. 무슬림.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한테
끝까지 저항을 한 그 스칸데르베그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알바니아 사람들이랑 코소보 사람들한테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민족의 영웅으로 기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칸데르베그라는 이 인물은 그 당시 그 막강한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정말로 막강했거든요. 정말로 제국이었어요. 600년을간 우리가 뭐 좀 그 신성 노마 제국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비슷한 시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겹치는 연도가 좀 겹치는데, 신성 노마 제국이랑 신성 노마 제국은 그건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에요. 그 볼테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 표현했다고 하는데, 근데 거긴 뭐 그냥 어떤 그 여러 왕국이나 공국의 느슨한 연합체에 불과해요. 신성 노마 제국은 독일에서 그 제1제국으로 일컫는 신성 노마 제국, 뭐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닌 신성 노마 제국이었지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정말로 이 막강한 제국이었어요. 600년을간 신성 노마 제국이 800년을 갔지만 그건 뭐 그 느슨한 그 제국이었고, 정말로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600년 동안 막강한 제국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군대에 맞서 싸운 그 위대한 인물로 기려지고 있는 스칸데르베그예요. 그런데 이 스칸데르베그가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알바니아에서도 코소보에서도 이렇게 기려지고 있는 거는 뭐 현대에 와서 더욱 그렇게 기려지고 있는 거죠. 현대에 와서. 우리 이순신 장군이 또 그렇게 기려지고 있지 않다가 뭐 현대에 와서 기려지고 있는 것처럼 뭐 마찬가지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가 이제 코소보의 수도 프리슈티나의 센터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어제 밤에 여기 왔는데 이 밤에도, 아주 늦은 밤에도 아주 그냥 활기차요. 이게 다 무슬림 문화예요. 저기 서유럽은 뭐 7, 8시면 뭐 그냥 한산한데, 아무리 중심가라고 하더라도, 센터라고 하더라도, 근데 여기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밤에도 활기차요.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사는 것 같고, 사는 데 같고. 그런데 이 동상이, 여기 동상이 많아요. 이 유럽 나라들은 참, 서유럽이든 중유럽이든 동유럽이든 북유럽이든 남유럽이든 동상이 많아요. 근데 또 여기 이제 가장 중심, 여기 가면 또 하나의 동상이 있는데요. 그거를 보고 제가 이제 뭐 드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코소보, 이 1389년에 코소보 전투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일단 오스만 투르크 제국한테 점령당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최후의 일전을 벌인 코소보 전투에서 세르비아 그쪽 사람들이 패배하고 말죠. 여기 알바니아 사람들도 패배하고 말죠. 그래서 그때는 세르비아랑 알바니아랑
지금은 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지만 그때는 뭐 그 같이 협력해서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맞서 싸웠을 거예요. 응?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그래서 그 여기 이것도 재밌는 동상이 있네요. 뭐 이분은 뭐 이름은 없는데. 네. 아, 여기 있네요. 그 아주 그 젊은 사람의 동상이에요. 응?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응? 이름이 자이르 바야지티예요. 자이르 바야지티. 자이르 바야지티. 굉장히 젊잖아요. 응? 요즘 사람이잖아요. 딱 봤을 때. 옛날 사람도 아니고 요즘 사람이다 이거죠. 말 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뭐 영웅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영웅이다. 여기 그 이거 코소보 사람한테 영웅이면 알바니아 사람들한테도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 이 사람은 이 인물은 그 최근 그러니까 그 코소보 내전과 관련된 인물이죠. 코소보 내전. 그래서 세르비아 사람들이 그 민족 청소를 한다고 인종 청소를 한다고 내전을 벌이잖아요. 대세르비아. 그 세르비아의 그 어떤 강력한 그 통치를 주장하면서 세르비아가 주도하는. 그래서 이제 이 알바니아, 코소보 여기가 제일 많이 당했죠. 물론 크로아티아, 뭐 슬로베니아 뭐 이런 데도 뭐 그 분쟁을 겪었지만 그 가장 처참하게 겪은 곳은 이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고 그게 이제 1990년대 그 중반 초반에서부터 중반 4년간 1425일 동안 그 세르비아의 아니 세르비아가 아니죠.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그 사라예보를 포위한 그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처참했죠 그 전쟁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르비아가 또 코소보를 또 공격을 해요. 코소보를. 여기 세르비아는 코소보를 그 지금 코소보가 지금 독립국가잖아요. 근데 독립국가를 인정을 안 해요. 독립국가를 인정을 안 해요. 세르비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 유엔 회원 가입국 중에 절반은 그 이 코소보를 그 국가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로 서방 국가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이 코소보를 독립국가로 인정을 하지만 어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나라 안에 이 소수 민족들이 이렇게 있는 곳들 있잖아요. 스페인 같은 곳들 있잖아요. 거기는 뭐 까탈루냐 이런데 그 이런 데서 언제든지 자기네도 독립하겠다. 그러면 이거 골치 아파지니까 그런 데서도 이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 안 하죠. 그래서 그 비율이 한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는 나라가 50, 안 하는 나라가 50. 그러니까 지금 독립은 했지만 국제적으로 인정을 50%밖에 안 받은 그런 형국의 코소보예요. 그래서 이게 그 독립을 이루었지만 좀 아직 미완성인 독립이죠. 우리나라는 승인을 했다 그래요. 하지만 정식 수교는 안 맺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무슨 우리나라 그 코소보 주재 대사관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 이 인물이 자이르 바야지티라는 이 인물이 코소보 내전 그 당시에 그 세르비아 군에 맞서서 싸우다가 일찍
그 요절한 인물이에요. 일찍 요절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저항의 상징으로 기려지고 있는 그 인물이죠. 자이르 바야지티. 근데 이분은 자신의 나라 이 코소보가 독립하는 거를 보지 못하고 일찍 사망을 했죠. 세르비아 분한테 맞서 싸우다가 한마디로 순교가 아니죠. 이건 뭐라 그래요? 이거 구국을 위해서 전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상으로까지 여기 가장 중심이네요. 여기가 가장 중심이거든요. 여기 그냥 거의 유원지예요. 센터 안에 그 유원지가 있어요. 여기 회전목마도 있고 그런 곳인데, 그런데 하여튼 이 코소보가 독립하는데 큰 기여를 한 어떤 이 코소보 사람들한테 어떤 자긍심을 심어준, 그래서 어떤 투쟁심을 심어준, 우린 세르비아 군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 이런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운으로 코소보는 독립했을 거예요. 이 젊은 인물의 어떤 희생 덕분에 독립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독립 그러면 굉장히 뭔가 좀 숭고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독립. 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잖아요. 숭고하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했잖아요. 이거 숭고하죠. 이 독립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이 독립이라는 게 말이죠, 때로는 어떤 나라들에 있어서는 독립하려는 나라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독립된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의 독립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글씨를 써봤는데, 독립권이다. 독립권. 어떤 권력자의 독립권력 행사를 위한 독립국가다. 제가 이런 생각을 어디서 했냐면은,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를 자카르타로부터 동티모르까지 이렇게 비행기 안 타고 거의 2,500km 가까운 거리를 그냥 버스 타고 배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왕복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동티모르를 갔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그렇다고 이게 전체 다 인도네시아 횡단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다 보고 그랬는데, 비행기 안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동티모르라는 나라를 갔었는데, 이 동티모르라는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사는 이 모습을 보니까, 한마디로 사는 꼴을 보니까 왜 독립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가 이렇게 살 거면 왜 독립했나. 그냥 인도네시아에 그냥 같이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교육도 하고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독립했단 말이죠. 독립하면서 많은 희생이 있었죠. 사람들 많이 죽었죠. 인도네시아 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많이 죽이고. 하지만 그렇게 저항하면서 저항하는 사람들은 노벨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독립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독립을 했으면 이 동티모르라는 나라를 잘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못 사는 거예요. 못 살아도 너무 못 사는 거예요. 동티모르는. 그러면 왜 독립했냐는 거죠. 왜 독립했냐? 응? 뭐 거기 그 사람들 그 독립을 한 이룬 사람들은 다 노벨상 받고 대통령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떤 숭고한 어떤 그 이념처럼 돼가지고 독립은 꼭 해야 되는 거로 여겨지기가 쉽거든요. 근데 동티모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 독립했나? 아직 못 살아도 그렇게 못 살 수가 없어요. 응? 이 길거리 그 수도가 딜린데, 동티모르의 수도가 딜린데 길거리 그 맨홀이 그게 그냥 닦이지도 않고 그런 데가 아주 많아요. 거기 애들 빠지면 그냥 죽게 돼 있어요. 그냥 빠지면 그냥 사망이겠더라고요. 애들 그냥 빠지면. 응? 밤거리에. 그런데 뭐 거기 무슨 재무부 건물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뭐 재정분지 그런 건물들은 또 삐까번쳐예요. 그 딜리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이에요. 근데 그 주변은 또 완전 빈민촌이고. 이게 독립을 했지만 그 독립이 어떤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독립이 아니라 그 독립 투쟁을 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권력자가 됐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자가 되면서 그들의 그 독립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독립국가 형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독립했나? 그렇게 못 살 거면 인도네시아보다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보다도 못 살더라. 형편없더라 사는 게. 예? 그러면 독립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독립이. 이 코소보는 뭐 동티모르와 그렇게 뭐 그런 어떤 비교를 하기가 뭐 애매하죠. 여기는 애매해요. 하지만 이 같은 맥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스칸데르베그, 그 15세기에 그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1세가 세운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맞서 싸운, 제국의 군대와 맞서 싸운 스칸데르베그 장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 현대에 소환한 거죠. 소환해가지고 어떤 그 민족적인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독립에 대한 어떤 이념을 이렇게 불어넣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이런 인물, 자이르 바야지티, 이런 인물들이 이제 젊은 나이에 요절한 이런 점 하면서 어떤 여기 사람들한테 독립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투쟁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도 이런 나라가 독립한다 그러면 이게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독립할 때 그 빌 클린턴, 그 대통령이 나토 군을 움직여 가지고 뭐 그런 어떤 거를 이끌어냈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를 움직이기도 좋아요. 독립이라고 하면은. 어떤 독립이라는 어떤 그 숭고한 이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 어떤 권력자의 그 독립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독립국가 형성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독립했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죠. 독립된 나라보다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된다. 단지 이것이 무슨 어떤 종교, 민족,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이 달라가지고 독립했다, 그런 것만 가지고는 이게 이 독립의 명분이 이게 사그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게 독립을 했지만 아직도 여기가 불안해요. 여기는. 그래서 이 코소보 이 북쪽 그 세르비아와의 어떤 접경지대에서는 거기는 그 좀 위험하다고 해요. 거기는 늘 분쟁이 있고 거기는 세르비아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코소보 여기 이제 그 주로 무슬림들이 다수인 코소보 사람들이 거기 또 그걸 또 그 어떤 그 저항을 막겠죠 거기서는. 그게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발칸반도에서 이 코소보가 가장 어떤 그 위험한 화약고가 이쪽이에요. 그래서 부디 그 여기 권력자들이 일단 독립을 했으니까 뭐 그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통치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 연합, 유럽 유니온에 EU에 가입하려고도 하고 뭐 그런 노력도 하고 또 화폐 단위도 그 유로를 쓰고 여기 지금 경제 단위가 유로를 쓸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유로를 쓰게 되면 이게 물가가 오르거든요. 근데 하여튼 유로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서방 사회에 이렇게 들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글자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독립권이라고 해봤어요. 독립권. 권력자의 독립권력 행사를 위한 독립국가 형성이다. 권력자의 독립권력 행사를 위한 독립국가. 동치모로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권력자들은 뭐 노벨상도 노벨 평화상도 받고 대통령도 되고 아직까지도 권력이에요. 거기는 통치 권력이에요. 아직까지도 국가는 통치 권력이에요. 하지만 국민들 그 백성들 삶은 진짜 피폐하죠. 그 길거리 그냥 막 그냥 맨홀 뚜껑이 거의 다 열려 있고 뭐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뭐 나몰라라 하고 그리고 지들 일하는 데는 아주 뭐 에어컨 나오고 잘 살죠 거기는. 그 재정부 건물 거기는 그 유리 건물로 그 좀 그 딜리라는 그 거기랑 잘 좀 어울리지도 않게 지어놨는데. 근데 이 코소보는 그런 건 아니기를 바래요. 여기는 권력자의 독립권력 행사를 위한 독립국가 코소보가 아니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독립권이라는 이 글자를 썼는데 참 권력자들은 독립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그래서 싸웠던 거겠지만 저항했던 거겠지만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삶은 피폐해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 독립권이라는 나라로 표현한 소락수트라 박기철이었습니다.